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들이고 특정 단계들을 거쳐서 의식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는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소비의 70%에서 80%가 무의식에 기반하고 있고 남은 20%에서 30%조차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PN 글로벌 마케터 민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쓰던 휴대폰이 잔고장이 심해서 새 휴대폰을 장만하게 되었는데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디자인이나 컴팩트한 사이즈, 카메라의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이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더 나은 선택으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휴대폰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휴대폰으로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불안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불안이나 공포라는 감정이 이 소비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특별한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될 마케팅 책 소개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봐서는 이게 왜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특정한 감정이 소비의 시발점이 되고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뇌라는 점이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위에 언급했던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실제로 마케팅 실무에 이 내용을 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구매자의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의 뇌, 즉 무의식 속에 사람들의 숨겨진 소비 심리를 파악해서 구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무의식의 자극을 받아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과학적으로 말해줍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짜고 매출을 늘릴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마케터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들이고 특정 단계들을 거쳐서 의식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는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소비의 70%에서 80%가 무의식에 기반하고 있고 남은 20%에서 30%조차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에 박혀있던 심리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한다니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의 틀을 깨부수는 이론들이죠. 이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대학에서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책인 만큼 사실 마케팅 입문자가 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파트 1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뇌과학적 관점과 림빅 모델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으로 크게는 소비자의 유형,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유형, 나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지만 이 책의 주요 이론인 림빅 모델을 이해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흥미롭게 실무에 접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트 1에 등장하는 림빅 모델으로 특정 제품이 소비자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구매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가 바로 림빅 모델인데요. 인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욕구 외에 균형과 자극, 지배라는 세 가지 주요 감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기를 나타내는 혼합 감정들, 모험이나 스릴, 환상이나 향유, 규율이나 통제 등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동기와 감정을 보여주는 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림빅 모델은 인간의 기본 욕구 외에 우리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휴대폰을 구매했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림빅 모델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감정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이 표에서 보면 균형이라는 감정에서 안전이라는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해서 휴대폰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감정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아이폰이라는 특정 브랜드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예를 들면 예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브랜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통해서 생긴 두 가지 생각할 점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감정적인 욕구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라는 점이고 특정 물건을 구매할 때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욕구를 채워주면서 소비를 확신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브랜드를 창업하시는 창업자나 브랜드의 방향을 결정할 마케터분들이 림빅 모델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감정이 작용하는 사람들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어떤 감정과 동기를 자극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들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림빅 모델은 언뜻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대입해보면 좀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림빅 모델을 통해서 이 책의 주요 이론을 이해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그리고 파트 3에서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민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2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전 시간에 림빅 모델이라는 큰 틀을 리뷰했다면 오늘은 실제로 뇌 동기와 감정을 파악해서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지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소비자의 유형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림빅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독일의 시장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유형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유형은 전통주의자, 조화론자, 개방주의자, 쾌락주의자, 모험가, 실행가, 규율 숭배자로 나뉘는데요. 이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상품에 따라 관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들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는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면 쾌락주의자와 모험가 유형의 패션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전통주의자와 규율 숭배자 유형이 가장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라고 한다면 우리의 타겟이 되는 성향은 쾌락주의자와 모험가 성향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자극하는 소구점을 브랜드나 광고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예시로 제품의 품질 기대치를 따져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전자제품, 오락기를 살 때는 모험가 성향의 사람들은 품질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음식,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가장 낮은 품질 기대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 유형의 사람들은 자극과 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전자기기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기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구매할 때 모험가 성향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보다 배부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라도 제품에 따라 다른 기대치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유형 외에도 뇌의 성유형이나 신경생물학적 구조의 남녀 성별 중에서 어느 성별의 특징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구매하는 방식이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소비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패션을 예시로 한 연령대별 추구하는 패션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패션을 통한 지위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소비 유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구매 장소라든지 체험 장소에도 일관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25세에서 35세에게 주식을 살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41%가 주식을 사겠다고 대답했는데 55세에서 65세 연령대에서는 23%가 주식을 사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연령대에서는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말 뜻은 이 연령대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자극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충동적으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관되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나이나 연령, 소비 성향보다 확실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무조건 지갑은 열린다 였습니다.
충동적인 구매든 신중한 구매든 시간의 차이만 있지 소비하는 원리는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최근에 읽었던 마케팅 도서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